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또 다른 것, 국가 군대 내의 사고방식 변화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한때 생존에만 집중했던 곳,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주도권을 잡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푸틴의 약화된 세력에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디오를 확인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즐겼다면 군대쇼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 많은 통찰력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전장 전략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는 스타링크에서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가장 수만 명의 군인을 더 잃을 곳, 우크라이나를 깨려고 노력. 지금 우크라이나는 반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러시아군에 대항하여 여기에는 자포리지아의 인접 막대기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네프로브스크, 둘 다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관찰자에게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명백한 시도처럼 보입니다. 러시아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되돌리기 위해 25, 그리고 잠재적으로 더 큰 반격을 위해 설정, 남동쪽으로 더 깊이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 방어의 돌파구, 그리고 해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우크라이나의 많은 부분, 러시아가 전쟁의 대부분을 불법적으로 점령했다는 것. 모든 러시아가 스타링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잃은 후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반격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몇 분 전에 1월 말로 되감읍시다. 그리고 러시아의 공격, 전장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1월 27일, 보호자는 러시아가 드론을 공격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객 열차를 쳤다. 우크라이나 북동부에서 이것은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이었다. 카르키브 지역에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민간 열차에 대한 드론 공격이 고려될 것입니다. 순전히 테러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는 군사적 목적이 없으며 있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파업의 여파로 정당하게 경로, 세계는 최근에 러시아의 잔악 행위를 주목했습니다. 특히 한 남자와 함께 마침내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결정,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공격, 앨런 머스크 지시,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푸틴의 군대는 아마도 기차를 공격하는 데 사용됨,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인 것 같습니다. 터미널이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반면에 러시아는 블랙리스트에 올랐거나 또는 현재 불법 터미널로 강조 표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사용하려고 할 때 이 한 번의 움직임은 러시아 대열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2월 6일 포브스를 위한 데이비드 햄블링 글쓰기, 러시아에 대한 영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부 유닛 보고 인터넷 통신 손실 90%, 보도에 따르면 우호적인 화재 사건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러시아인들이 친구와 적을 구별하기 위해 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러시아군의 지휘와 통제가 중단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지역에서 한때 의존했던 스타링크 터미널로서 쓸모없게 되었다. 러시아 군인들이 서로를 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그리고 솔직히 최전선에서 무너지고 스타링크 종료,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발판을 마련하세요. 연합24 매체가 보도한 바와 같이 2월 11일 스타링크가 끊어졌습니다. 러시아 군대를 떠났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취약합니다. 러시아가 배치하려고 하는 모든 대안, 덜 익었고 충분히 효과적인 곳은 없습니다. 스타링크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 군대, 블로거들은 스타링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의 최전선 위치를 훼손했습니다. 의사소통을 통해, 그리고 전장 관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밀고 가장 취약한 러시아 위치로 데이비드 도끼보고 유로뉴스 언론을 위한 2월 11일 기사에서 우크라이나는 도끼가 부르는 것을 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돌격부대의 강력한 세력, 그 병사들은 기계화된 자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탱크와 보병, 전투 차량,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것,
스웨덴 장갑차와 함께 그들을 뒷받침하는 이 갑옷으로 우크라이나의 돌격 부대 점령지 일부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남동쪽에 특히 우크라이나의 돌격대 아무도 없는 땅에 집중하고 있다. DM의 프로엑스에 존재하는 그리고 코제츠코에바 마을에서 자포리지아주에 있는 것 수색 및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 그 지역에서 성공적이었다. 콘센트는 말했다. 그리고 정착지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일 캠페인의 모자였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여러 마을을 탈환했습니다. 자포리지아 지역에서 테르니바타와 피라이도로 오즈에이체니아의 정착지를 포함합니다. 이 모든 마을은 2월 사이에 해방되었습니다. 8번째와 11번째. 얼마나 해로운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스타링크의 상실은 러시아군을 위한 것이었다. 명령센터와 통신할 방법이 없습니다. 러시아 병사들, 이미 킬존으로 보내지고 있는 사람,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만든 것, 이제 고립된 상태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갈 곳이 없다. 지원군이 올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에 당황했다. 침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버티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찾기 전에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 기회를 잡았다. 남동쪽으로 영토의 일부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그것은 몇 가지 즉각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목표들 중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건드린 것처럼 침투자의 남동부 지역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0년 이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몇 달 동안 전술을 수정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수천 대의 탱크를 잃은 후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가는 장갑차, 대규모 기계화 공격, 전쟁 초기에 본 침투 전략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러시아 군인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로 몰래 들어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으로 변장하기 위해 이 전술을 페리디라고 합니다. 국제 인도주의 법에 따른 범죄. 그것은 군인들이 매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투원 사이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전투원. 민간인이 표적이 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충분한 이유. 침투자들을 빼내고 싶어. 그리고 방법과 결합하면 러시아는 이 전략으로 약간의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군인들을 몰래 들여보내는 것, 영토가 완전히 점령되었다고 거짓 주장, 우크라이나는 명백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약화를 이용하다. 스타링크 종료로 인해 침투자 문제를 처리하려면 그게 바로 지금까지 해온 일입니다. 비록 이 목표의 완성이지만 다른 것에 대한 설정입니다. 점령지로 더 나아가는 것보다 도끼가 러시아군을 보도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127이 이끄는 전동소총 부문, 느리고 꾸준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DNI 프로비안시아 축을 가로질러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 진보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심지어 카르키브시를 점령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물류 노드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후퇴를 강요한 후 12월 말에 러시아가 현재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약 30km를 달리는 것 또는 18.6마일 북쪽 플리아폴카에서 도네츠크에 기반을 둔 도시 바크무트로 그 군대는 침투 전술을 사용해왔다. 이제 회색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의 땅에 대한 또 다른 용어, 대략 하이터강과 평행하게 달린다.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 러시아가 침투자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앞서 언급한 사람들처럼 한정된 물품 운반,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빨리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피하기 위해 이 침투자들은 스타링크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영역 내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우크라이나 방어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을 늘림으로써 이제 그 침투자들을 위한 스타링크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회색 지대에 좌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떨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돌격대에 군인에 의한 군인, 적어도 한 명의 호주인이 기부한 비용으로 에이브람스 탱크 1개와 스웨덴 PBV 1개, 352, 장갑 인력 캐리어, 돌격부대는 재빨리 러시아 침투자들을 쫓아냈습니다. 5개의 정착지에서
하이추르 저편의 몇 개 포함. 도끼는 다른 말로 지적합니다. 회색 영역은 더 이상 회색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전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치를 휘젓고 다닐 것입니다. 15만 5천 명의 군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다는 것, 우리는 새로운 전략이 수반하는 것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기 전에 이것은 군사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그림을 전달합니다.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오늘 구독하세요. 그리고 항상 커브보다 앞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 새로운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 남동부 안정,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남동부 영토에서 적이 요새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5월 20일, 우리는 이 약한 요새의 영향을 보았습니다. ABDI, 아이비카의 몰락의 여파로 포파스나 지역에 있는 당시 AP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신음했다. 방어선 부족, 그 도시 뒤의 후방에서 이것이 러시아의 큰 이유일 것입니다. ABDI 이브케가 그렇게 빨리 허용했습니다고 주장합니다. 바크무트시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 AP뉴스와 통화한 부대사령관인 바티아, 문제의 개요를 간결하게 설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 요새에, 그래서 우리가 후퇴할 때 우리는 준비된 위치로 후퇴할 것입니다. 베티아는 아울렛에 말했다. 이 요새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충분히 나빴다. 그 정치학 교수, 키예프 국립대학에서 말라야 아카데미 타라스쿠지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를 위해 전체 작품을 썼습니다. 4월 25일, 그가 질문한 곳, 우크라이나의 남동부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였습니까? 쿠지오는 적어도 누웠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함락에 대한 일부 비난, 우크라이나 자체의 글쓰기, 젤렌스키 탓, 러시아 요원의 침투를 무시한 것에 대해 이반 바카노프를 임명하는 SBU의 정보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음, SBU의 수장으로서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순진합니다. 특히 29과 러시아 제국주의에서 커슨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크림 라인 실패. 예를 들어 지뢰밭 설치를 주문하려면 후지오는 다른 말로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준비할 만큼 충분히 하지 않았다. 푸틴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위해 나라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크림 합병 후,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일부, 2014년에 슬프게도 우크라이나는 대가를 치렀다. 상당한 양의 영토를 잃기 위해 남쪽과 남동쪽에서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목표로 멋지게 돌아오게 합니다. 카운터 공격 뒤에서 지금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남동쪽에서 이러한 공세, 많은 양의 영토를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크라이나는 인력이 없다. 광범위한 이득을 뒤집기 위해 푸틴의 군대가 만든 것, 침략 초기에.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가진 것은 충분한 군인, 회색 지대에서 러시아 침투자들을 밀어내기 위해 자포라이지 해치아와 디엠프로앱스케에서 그것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회색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것, 요새화된 우크라이나 영토로 어느 러시아를 통해 수많은 병사를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전진할 기회가 있다면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의해 훌륭하다. 그것의 전략은 바이러스 방어를 하는 것이다.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그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프랑스 군사 분석가 클레멘트 몰란, 그가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 보고 있던 것을 설명했습니다. 노출에서 일부는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될 수 있는 하나이브케이. 이 지역은 러시아가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임팩트 맵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밀란 추가 제한. 최우선 순위는 하이추르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크라에베스케이 접근. 이것은 추가 요새를 위한 시간을 벌 것입니다. 지역의 개선. 그리고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궁극적인 전략입니다. 잘못된 것을 쓰다. 흔들리는 남동부 방어에 회색 영역이었던 것을 변환하여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 있었을 때 완전한 킬존으로 그것은 러시아 군인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침투를 시도하는 사람,
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후, 하지만 전략이야. 그것은 죽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수의 러시아 병사들, 그리고 이것이 이유입니다. 전쟁 연구소에 따르면 또는 크렘린이 갱신을 위해 건설하고 있는지 여름 공세, 그것은 우리가 20년에 본 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25. 그 공격은 바크무트를 잡지 못했다. 주요 전략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공격이 러시아가 그 도시를 점령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도네츠크에 더 깊이 밀어넣기 전에 그 신호를 넘어서 푸틴은 그가 시작한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여름 공세는 슬라비아스크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크라마토르스크 및 오리키우 자포리시아 방향, 회색 영역 방향으로 바로 우크라이나가 탈환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믿어진다면 이미 이 전략에 문제가 있습니다. ISW가 설명하듯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사령부는 가능한 배치 계획, 제한된 전략적 매장량, 계획된 여름 20으로 26, 우크라이나 남부 및 동부에서 공격, 여기서 찾을 키워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공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장량이 거의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들, 이 공격 중에 배럴의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인에 관한 한 연합 24 매체가 2월 10일에 보도한 바와 같이 평범한 러시아 군인, 이제 교육에 열흘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는 최전선으로 밀려납니다. 대포 사료가 되기 위해 푸틴의 전쟁, 러시아는 경험이 많거나 유능한 군인이 없습니다. 단순히 고기 보내기, 그중 많은 부분이 이미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충돌하면서 마카로프 같은 곳에서는 여기 있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요새 전략, 우크라이나가 이 약한 세력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간의 이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715 영명의 러시아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숙련된 병사들도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인력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측 모두 큰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전면적인 반격을 시작했다면 우크라이나는 사상자가 한쪽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요새 만들기. 영토의 핵심 부분을 해방시킨 후 그 나라의 남동쪽에 그것을 하는 방법, 우크라이나는 이미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방어 포스트에 따르면 1월 29일 기사에서 우크라이나 개발자 협회, 이미 야기 K밀을 건설했습니다. 또는 야길 포인트, 2마일, 동부전선을 따라 방어 기반 시설의 12개의 지하 위치를 연결합니다. 통신 경로와 함께 모두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비슷한 것이 지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회색지대에서 우리는 참호가 파고 있는 것을 볼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용의 이빨이 놓여 있습니다. 철조망이 흩어져 있는 지뢰, 그리고 물론 피할 수 없는 FPV 드론, 그것은 지역을 킬 존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들은 강화된 요새입니다.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 25, 우크라이나를 가르쳤다. 러시아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종류의 방어를 사용합니다. 대서양 의회는 이것을 주목한다. 꽤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적 접근에서 우리는 25년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규모 요새 노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을 깔때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리 지정된 킬포켓으로 군인들이 구타당하는 곳, 드론과 포병으로 러시아군의 초크 포인트를 만들어 우크라이나는 무너지는 사상자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재된 장점을 활용, 소모전의 방어 정당으로서 그럴 것 같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만들 계획이라는 것을 자포리지히아 및 네프롭스크 지역에서, 그리고 국가는 이 접근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5은 러시아 군인이 되기에는 끔찍한 해였다. 올해 대부분 푸틴의 유일한 전략,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군인을 던지는 것 같았다. 그 방어가 깨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것이 바크무트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았습니다. 러시아가 반년 이상 연체되었기 때문에 푸틴이 원했던 것을 바탕으로 그 도시를 점령하는 데 있어 연말에 러시아는 흡수했다.
약 415, 0. 전장 사상자, 국익에 따라 우크라이나 영토의 작은 부분에 대한 보답으로 모두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요새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리고 20의 시작 26은 러시아에게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 따르면 알렉산더 서스키 사령관, 러시아가 졌다. 1월에 3만 700명의 군인, 약구 1000더 국가가 모집할 수 있었던 것보다 우크라이나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숫자의 증가, 한 달에 5만 명으로 그것을 이끌 것입니다. 715 영명의 병사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자포라이지아와 디에메프로블에스키에서 보고 있는 것, 우크라이나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러시아는 계획이 없다. B.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올 것이다. 오직 죽음을 다루는 요새, 그리고 도착한 러시아인들, 다시는 낮의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셉 T의 이치를 포함한 일부, 대통령인 존스, 국방 및 보안부서의 해롤드 브라운 의자에서 전략 및 국제연구의 중심에 또는 CSIS는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실제 사상자 수를 숨기기 위해 별도의 보고서에서 시스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상자 수, 양쪽을 결합하면 200만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손실에 타격을 입을 것은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어하고 있는 공격 측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으로 방어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푸틴이 남긴 유일한 전술, 대포 사료병사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포라이지아와 디에미프로베스케에서 그 대포 사료, 새로운 요새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파괴할 것이고 스타링크는 여전히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교체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발전, 모두 새로운 요새를 위해 봉사, 전략 26은 러시아의 승리의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해가 될 것이다. 그 70만 5천, 푸틴의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러시아 병사들.